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우리 흑표 전차의 수출 소식을 전해볼까 하는데요. 현재 우리 흑표 전차가 조만간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물론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흑표를 구매하겠다는 아르메니아도 있지만 당장 가장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두 나라인데요. 그건 다름 아닌 이라크와 그리고 루마니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흑표 전차의 수출과 관련해서 이라크와 루마니아 두 나라에서 전부 새로운 변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과연 이라크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전차를 판매해도 되는 건지 걱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오늘도 또다시 KDDX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번에 우리 KF-21 보라매의 양산 예산이 2년 전에 조사할 때보다 4조 원 이상 증가해서 양산이 최대 4년 늦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 많은 분들이 이번에 조세 수익이 100조 원 이상 추가로 들어오니 그걸 KF-21에 활용하면 된다더라. 아니면 다른 필요 없는 예산을 깎아서 KF-21 양산 비용에 보태야 한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번에 우리나라는 조세 수익이 대폭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미 기재부에서 필요 없는 지출을 적극 조사해서 반영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런 비용들 때문에 우리 국방비도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도 연일 적극 재정을 강조하고 있어서 아마 틀림없이 내년도 정부 예산은 대폭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또 당연히 국방비도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국방비가 얼마나 증가할까요? 아니, 전체 국방비를 볼 것도 없이 지금 우리 KF-21을 양산하는데 사용하는 전력증강비는 얼마나 증가할까요? 지금 예정되어 있기로 올해 전력증강비는 대략 20조 원이었는데 내년 전력증강비는 대략 22조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대비 대략 2조 원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적극 재정을 시행하게 되면 전력증강비는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그래봤자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래 예정된 내년도 전력증강비가 22조 원인데 잘해야 대략 25조 원 정도까지 증가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전부 KF-21 양산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2년 사이에 KF-21 전투기의 양산 비용이 4조 원이나 증가했다는 건 다른 무기의 도입 가격도 대폭 증가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KDDX 사업은 2020년에 사업 의결을 했고 그 당시 의결한 사업비가 7조 43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사청에서 KDDX 사업의 경쟁 입찰을 시작할 때 발표한 금액이 7조 8천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6년 사이에 고작해야 7천억 정도가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가격에 KDDX 6척을 건조할 수 있을까요? 이미 업체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KF-21만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모든 무기의 가격이 올라갔고 우리나라 무기만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 무기 가격도 대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분명 내년도 전력증강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절대로 그 증가분을 전부 KF-21에만 투입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KF-21 양상비로 증가시켜줄 수 있는 건 잘해야 한 해 수천억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 정도 증가로는 절대로 KF-21의 양산이 지연되는 걸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잘해야 최대 4년 지연된다는 걸 2년 정도로 좀 완화할 수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KDDX는 어떨까요? 지금 KDDX를 건조하는데 책정된 예산은 7조 8천억이고 절대로 업체들은 그 금액으로는 KDDX 6척을 건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KDDX 사업비는 얼마나 늘려주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늘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업체들은 못해도 1천억에서 2천억 이상 적자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화나 현대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도 제가 소식을 전해서 알겠지만 현대는 방사청이 한화에게 KDDX의 기본 설계를 제공하는 걸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고 그리고 이번 달인 5월 15일까지 방사청에서 각 업체들에게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현대는 1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한화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현대는 가처분에 대한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방사청은 18일인가 재입찰을 할 거라고 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차 입찰의 제안서는 다음 달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현대는 이번 2차 입찰에도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현대가 2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만일 현대가 2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2차 입찰도 유찰되고 3차에서는 한화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도 이미 2차 입찰에는 참여할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럼 현대는 왜 이번 1차 입찰에는 참여를 하지 않은 거냐라고 있을 때 현대는 지금 최대한 시간 끌기를 하는 중입니다.
저번에 현대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도 하나는 법원에서 현대가 시간 끌기를 하는 중이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1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건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서이고요. 그럼 왜 현대는 시간을 끌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알겠지만 현대에 대한 벌점이 올해인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어서 현대는 최대한 그때까지 시간을 끄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록 KDDX 사업에서 1,000억이나 2,000억 정도를 손해를 본다고 해서 우리 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방법론이 문제일 뿐 KDDX는 무조건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도입할 수밖에는 없는 함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수상함은 기본적으로 울산급 설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번번이 낙후된 울산급 설계로 인해서 수출 시장에서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상함 수출을 위해서는 무조건 새로운 신형 함선 설계가 필요하고 그게 KDDX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미국 사업인데요. 이번에 미국에서는 헌팅턴 잉걸스가 새로운 호위함 사업을 하고 있고 헌팅턴 잉걸스는 미 해군과 계약을 하고 새로운 호위함의 초도함을 불과 4년 만에 해군에 인도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헌팅턴 잉걸스가 만들고 있는 초도함은 기존의 미국 해양경비대를 위해서 만들던 함의 예비 파트를 조합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이번 함부터는 더 이상 예비 파트도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완전히 새로 건조를 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그래서 초도함처럼 빠른 건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헌팅턴 잉걸스는 호위함의 이번 함 건조를 위해서 우리 현대와 협력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함부터는 사실상 핵심 구성품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조립만 미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전드급 경비함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호위함은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심하고 그래서 수직 발사관이 없는 기본형 호위함은 3척에서 4척만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블록2라고 해서 개량형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개량형 모델에는 수직 발사관의 탑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량을 해도 레전드급의 설계는 그 한계가 명확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의 설계를 도입할 수 없는지 살펴본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일본은 우리처럼 수상함이나 수상함을 건조하기 위한 블록의 대량 생산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수상함이 급한 미국이 모가미급을 도입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모가미급을 도입한다고 해도 일본이 감당할 수 있는 수량은 잘해야 연간 2척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모가미급도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그럼 틀림없이 미국은 우리 KDDX를 찾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현대와 한화는 우리 국내에서 KDDX 사업에서 얼마의 손해를 보든 KDDX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KDDX의 건조 비용을 올려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건조하기 싫으면 빠지라고 하면 됩니다. 빠질 수 있으면 한번 빠져보라고 해보세요. 분명 내년도 국방비는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국방비를 증가시킨다고 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국산 무기의 가격 상승을 차단해야 합니다. 물론 업체들 입장은 잘 알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너무 많고 아무리 국방비를 올린다고 해도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업체들 사정을 다 봐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국내 사업에서는 이익을 볼 생각 말고 수출 사업에서 이익을 남기라고 해야겠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상 미국의 전투함 건조에도 단계적으로 이미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우리 흑표 전차의 수출 문제에 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가볍게 아르메니아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과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두고 2번의 전쟁을 했고 이 전쟁에서 사실상 아제르바이잔에게 패배를 했는데요. 특히 이 전쟁은 단순하게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었고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와 프랑스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와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는 형국이었고 특히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운용한 터키의 드론 등에 의해서 무참히 패배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아르메니아는 더 이상 러시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서 점차적으로 서방 측으로 기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로 러시아 무기를 많이 운용하던 걸 지금은 서방권 무기로 교체를 하고 있고 전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전차는 바로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흑표 PL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 달에 우리 현대로템은 폴란드의 국영 방산회사인 PGG 산하의 부마르 와벤디 공장과 흑표 PL의 조립 및 생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아르메니아 국방장관이 폴란드 현지를 방문해서 폴란드의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했고 이 자리에서 아르메니아는 폴란드산 무기의 구매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그 목록에 흑표 전차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흑표 전차를 구매하는 게 아닌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는 흑표 전차를 구매할 의사를 내비친 건데요.
그래서 드디어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된 흑표 전차의 수출 가능성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번 회담만으로 바로 아르메니아가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흑표를 구매하는 건 아니고 당장은 구매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아르메니아가 우리 흑표 전차를 구매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우리 흑표 전차를 바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이라크와 그리고 루마니아인데요. 특히 루마니아는 원래 우리 흑표만을 단독으로 현지 시험을 해서 무조건 우리 흑표 전차를 구매할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요.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지금 이 사업의 후보로는 우리 흑표와 그리고 독일 KNDS의 레오파르트2 A8 전차와 마지막으로 독일 라인메탈사의 KF51 펜서가 후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현지 언론에서는 우리 흑표보다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해서 실제로 정말로 우리 흑표 전차가 루마니아에 채택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져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 전에 루마니아보다도 지금 우리 흑표 전차의 도입 계약을 가장 먼저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라크인데요. 당연히 이라크의 전차 도입 사업에도 우리 흑표만 단일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몇 달 전에 국내 기사를 통해서 이라크가 9조 원을 들여서 우리 흑표를 도입할 거라는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정확히 원래 이 사업에는 우리 흑표를 포함해서 3가지 전차가 후보였습니다. 우선 하나는 미국의 M1 전차였고요. 또 하나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였습니다. 다만 레오파르트2 전차는 솔직히 이 사업에서 진즉에 탈락을 한 셈인데요. 왜냐하면 레오파르트2 전차는 이라크가 원하는 시기에 전차를 공급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급망 문제 때문에 가장 먼저 탈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M1 전차와 우리 흑표 전차의 양강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원래도 이라크는 미국의 M1보다는 우리 흑표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는 이미 미국의 M1 전차 135대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M1 전차는 사막 지형의 극단적인 환경에서는 극단적으로 연비가 떨어졌고 그리고 부품의 소모도 커서 운용 유지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원래 이라크는 우리의 흑표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요. 문제는 지난달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이라크가 자신들이 보유한 M1 전차를 이라크 내에 있는 친이란 성향의 민병대에게 넘겨버렸다는 점입니다. 원래 기존에도 이라크는 친이란 성향의 민병대에게 각종 무기를 넘기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누차 경고를 했음에도 M1 전차까지 넘긴 것으로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라크의 M1 전차에 대한 모든 후속 군수 지원을 중단해버렸다고 합니다. 특히 M1 전차는 사막 지형에서의 부품 소모가 심해서 그것 때문에 운용 유지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전차인데 미국이 후속 군수 지원을 중단해버림으로 인해서 조만간 이라크가 보유한 M1 전차들은 전부 가동 중단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특히 우리나라와 흑표 전차 구매에 대한 협상의 진척이 더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우리 현대로템과 흑표 전차 250여 대를 9조 원가량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런 나라에 무기를 판매해도 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분명 미국은 지금 이란과 전쟁 중이고 특히 친이란 민병대는 공공연하게 미국을 적대 세력으로 생각하고 공격까지 하던 세력인데 이런 친이란 민병대에 미국산 무기를 넘겨버리는 이라크에게 무기를 팔아도 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라크가 우리나라에게서 구매한 무기를 북한에 넘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흑표 전차뿐만 아니라 우리로부터 구매하는 천국 미사일도 내일 당장 북한에 넘겨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를 믿고 우리 무기를 판매해도 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라크에 대한 흑표 전차 판매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썩 내키지가 않네요. 이라크의 흑표는 물론이고 천궁도 판매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지금 루마니아의 K9 자주포를 판매하고 있고 이 밖에도 레드백 장갑차와 그리고 흑표 전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얼마 전에 루마니아는 장갑차는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를 선택을 해서 우리 레드백이 탈락을 했는데요. 솔직히 원래 장갑차는 기존에도 루마니아는 링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우리 레드백이 탈락한 게 그리 놀라운 건 아닌데요. 문제는 루마니아가 독일의 링스를 선택하는 과정이 상당히 독단적이어서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독일 라인메탈사만을 지명해서 사업에 참여시켜서 아예 우리의 레드백뿐만 아니라 다른 장갑차도 사업에 참여하는 걸 원천 봉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루마니아 내에서도 말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루마니아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시킨 건 결국은 EU의 무기 구매 정책 자금인 SAFE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독일 라인메탈사는 자신들의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각종 횡포를 루마니아에서 부렸다는 점입니다.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사업 진행 자금을 우선 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무기도 추가 구매할 것을 강요한다던가 하기도 했었고 특히 장갑차의 구매 자금을 무려 30%나 상승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횡포를 부렸고 이것 때문에 루마니아 내에서도 정말 말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정작 루마니아 정부는 이런 라인메탈의 횡포를 어느 정도는 들어주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정부는 SAF의 자금을 활용한 사업을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하나는 장갑차 사업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초계함 도입 사업 그리고 잠수부 지원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끝내는 이 사업들의 사업비를 실제로 올려줬다고 합니다. 우선 장갑차 사업은 30% 상승을 요구했으나 루마니아 정부에서는 12%를 올려주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초계함 사업은 20%를 올려주었고 잠수부 지원함 사업은 무려 47%나 사업비를 올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지금 루마니아 내에서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요. 이번에 라인메탈에서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와서 지금 루마니아 여론이 폭발해버렸습니다. 라인메탈사가 무슨 요구를 해왔냐면요. 원래 라인메탈사는 이 사업에서 현지화 비율을 40%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라인메탈사에서 현지화 비율을 0%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루마니아 현지화를 전혀 해주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루마니아 현지 여론은 들끓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장갑차 사업을 중단하고 SAF의 자금은 다른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전차 사업은 사실상 독일 전차를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KF-51 팬서가 루마니아의 차기 전차가 될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고요. 원래 루마니아 전차 사업에서는 우리 흑표보다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루마니아 현지 여론도 우리 흑표 전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라인메탈의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인해서 엉뚱하게 KNDS도 같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흑표 전차가 정말로 루마니아의 차기 전차가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럼 루마니아가 라인메탈의 링스 장갑차 도입 사업을 취소하면 장갑차도 우리 레드백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장갑차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도 링스를 도입할 겁니다. 과거에도 라인메탈에서 장갑차 도입 사업비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도 루마니아 여론이 들끓었지만 어찌되었든 SAF의 자금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올려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통은 터지겠지만 일부 라인메탈의 요구를 수용해주고 장갑차 도입 사업은 그래도 유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전차 도입 사업에서는 SAF의 자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루마니아는 절대로 독일 전차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현지 여론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라인메탈 때문에 실제로 정말로 우리의 흑표가 루마니아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흑표 전차의 수출 사업에 대한 최신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라크에 무기를 파는 건 정말 찜찜하네요. 이런 나라에 무기를 팔아도 되는 건지. 과거 천국 미사일을 판매할 때 한화가 반대를 했었는데요. 정말로 한화 말대로 이라크는 믿을 수 없는 나라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라크를 믿고 우리의 최신 무기들을 판매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